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새벽 3시면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11월 FOMC에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벽 3시 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 스텝다운 시그널이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또 모든 시장 이슈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나왔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고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가시는 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의 FOMC 회견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란의 사우디 공격 가능성에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미국 기준금리 발표 전 관망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0.32% 내린 11,29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2% 오른 1,65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24% 하락해서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1% 오른 0.9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투자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네. 앵커님께서 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셨죠? 예. 오늘 뭐 관망해야 되고요. 자, 차트 보고 설명 좀 드리죠.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어저께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새벽에 박스 형성하고 사실상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박스를 형성하다가 지금 조금 시장이 내리막을 걷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 체크를 좀 해보면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FOMC 프리뷰를 조금 있다가 간략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자, 오늘은 어떤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평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일단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볼까요?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21선 안에서 종가상 21선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약 8월부터 약 한 2개월 넘게 지금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하락장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반등 일단은 주고는 있는데 이 반등이라는 게 박스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데드크로스로 일단은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일단은 매도장에 대한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은 데드크로스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만 당연히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0.75%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이 이평선의 모양을 제가 오늘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평선의 모양은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이평선의 모양은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은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나는지 음봉으로 끝나는지가 사실은 오늘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뭐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는 다 주무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관망을 들었고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으니 이거 신세계 리턴즈 시청하시고 빨리 주무신 다음에 내일 오전에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FOMC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리뷰하면서 그거 투자 전략 같이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 제가 차트 일단은 좀 봐드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관망으로 가고요.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스닥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일은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런 이 공급량이라든지 수요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88달러 선에서 87달러 선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스탠스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네. 과감하게 가볼게요. 자, 차트 오. 먼저 보시면 네. 자, 두 가지 분석을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데 예. 첫 번째로 뭐냐면 수요에 관한 것, 두 번째로는 공급에 관한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수요에 관한 것, 오일에서 수요에 관한 것은 어떤 겁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공급에 관한 것은 바로 뭐 감산이나 증산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 분석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를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죠. 오늘 나스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밑으로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이슈가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로 공급에 의한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자막에 나간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따가 FOMC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두 번째는 이란과 사우디죠. 이란과 사우디로 인한 가격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일단은 오늘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설명 드릴 때 미국 시장 FOMC 프리뷰 할 때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슈만 오늘은 일단은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재고 지표 발표도 있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가격대를 논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포인트만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일목 상단을 기준으로 매도 전략을 짧게 치시고 일목 상단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 그물대 안에서 가격이 일주일 동안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신세계 리턴즈 다시 보기 하셔서 수요일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정확하게 지금 그물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수를 들었는데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 일목을 넘어서는
89.20달러입니다. 89.20달러. 자, 지금 현재가를 좀 볼게요. 현재가가 88달러 선이네요. 89.20달러입니다. 89.20달러를 넘어서서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룸 전체가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목 금을대 상단입니다. 여기 89.20달러를 지지를 받으면 굉장히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저항 라인, 두 번째 저항 라인, 그리고 세 번째 저항 라인까지 지금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89.20달러 위에서는 매수 전략 일단은 펴시는 걸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9.2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20달러 메모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89.20달러를 지지할 시에는 또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달러가 숨고르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 지금 현재 0.34% 오른 1,65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들어주셨네요. 골드는 일단 네. 제가 이제 9시부터 실전 매매를 시작했는데 네. 오늘 골드는 안 됩니다. 골드는 하지 마시고요. 골드 안 되겠습니다. 예, 얘가 오늘 좀 이상하니까 골드 하지 방향성이 마세요. 없나 보네요.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에서야 지금 5분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지금 조금 추세를 살짝 그 데드크로스 지금 나온 다음에 데드크로스 지역이 1659.6 정도, 1660까지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지금 50틱 정도, 50틱 정도밖에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쭉 늘려볼까요? 요거는요, 여러분, 버티셔야 되는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승이 조금 나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상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버텨야 됩니다. 눌림도 견뎌야 되고 휩소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분봉을 잠깐 보면, 자, 나스닥도 지금 혼조세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혼조세 띄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커플링 되는 모습이 조금 안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원래 커플링으로 지금 자주 갔지 않습니까? 커플링이 안 되는 모습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골드는 오늘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낫고, 자, 일봉상으로 봐도요, 여러분. 어차피 차트를 보는 눈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익숙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셔도, 자, 보세요. 제가 섹터를 좀 그려드리면, 자, 이겁니다. 일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음봉과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박스장이에요. 박스장에서는 사실상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 21선이나 5일선의 이런 지지 저항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오늘 일단은 제가 노란 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는 일단 오늘 패싱 하시는 걸로, 요즘에 패싱이 유행이죠? 패싱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패스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또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이제 달러가 FOMC를 앞두고 약세로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0.07% 오른 0.99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팻말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는 또 내릴까 봐요. 네, 유로는 뭐 계속 내릴 것 같아요. 매도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하면 기술적 분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금리 올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금리 스프레드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유로하고. 그러면 통화의 가치도 더 벌어집니다. 어차피 페리티를 지금 계속 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통화 가치의 격차도 벌어지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지금 나스닥 차트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아까 본 나스닥 차트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올 그런 모양이죠. 5일선, 파란색 선인 5일선이 지금 다 꺾여 있고요. 21선, 초록색 선도 수평에서 지금 밑으로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봉상으로도 지금 밑으로 꺾이는 이런 모습, 분봉 잠깐 체크를 해보면 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은 당연히 없습니다. 박스장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밑으로 갈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해요. 새벽장에서. 하지만 지금 박스장을 계속적으로 유럽장이 지금 4시에 시작하는데 뒤로 좀 가볼까요? 자, 4시에 시작해서 유럽장이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달러 약세가 조금 되면서 유럽장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 딱 눈에도 보시기에 박스장 계속해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예, 박스장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거를 넘어서야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지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FOMC 조금 있다가 한 4시간 남았네요. 예, 4시간 정도밖에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오늘은 유로 같은 경우에 촉수 엄금인데 자, 그러면 제가 왜 매도를 들었느냐? 제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좀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연습은요,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십니다. 자, 유로화가 약세를 띠면서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 다음에 골든 크로스 나오고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 항상 있죠. 골든 크로스 나오고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골든 크로스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넘어가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드 크로스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5일선과 21선이 교차를 하면서 여기에서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조금 늘려볼게요. 자, 어디에서 타점을 잡느냐?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 이 정도. 그렇죠? 여기도 골드에서 데드로 넘어오는 이 정도. 자, 여기 뒤에도 이 정도에서 타점 잡으실 수 있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하나 어차피 나스닥 차트를 크게 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데드,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뒤로 또 가보면 자, 이 자리도 하나 있죠? 이 자리도 하나 있고요. 데드 크로스로 되는 골든에서 데드로 넘어가는 요 자리. 자,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길게 끌고 가셔라. 여기도 지금 보이시다시피 데드 크로스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다 꺾였죠? 5일선 꺾이고 21선 다 꺾였습니다. 캔들이 한 2개 정도, 음봉을 그리면서 가면 이 데드 크로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타점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2개 정도라고 하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꺾여서 타점이 나오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샵 0982번으로 선견선생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시선을 나무에서 숲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석 더욱더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스터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FOMC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네. 천명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핵심적인 사항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심을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는데 중심 잡으셔야 될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나스닥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 어저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인 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발표가 났죠. 23시에 일단은 발표가 났고 자 이게
좋게 놨어요. 자, 구인 숫자가 많게. 예, 이렇게 예측은 이거였는데, 예, 구인은 이거였습니다. 실제는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노란 톡방에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자,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표 교육도 해드립니다. 지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지만, 제가 지표 교육을 한 20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리거든요. 그 영상만 보시면 다 깨끗이 여러분들 지표에 관해서 박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지표는요,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기본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자, 지표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경기만 보시면 돼요. 경기. 이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 지표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지표값인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구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 구인을 많이 합니까? 경기가 나쁠 때 구인을 많이 하나요? 경기가 좋을 때 구인을 더 많이 하죠.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 지수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자, 이 실제적으로 예측보다 구인구직 보고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거를 맨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경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대표적인 세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오르겠죠. 그렇죠? 오릅니다. 자, 경기가 플러스 되면은 지수가 오를 것이고 경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더 좋게 나왔으면 경기가 좋을 것이다 해서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왜 이게 시장이 내렸느냐라는 질문을 아직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경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변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수 처리를.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느냐. 자, 구인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노동시장을 조금은 깨져야 돼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견고합니다. 그럼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를 0.75%를 3번, 4번 계속 때려도 노동시장이 침체가 안 되네? 그러면 더 때릴 수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레어한 상황이고 이게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기본은 뭐예요?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변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번 달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실업률 또 발표를 하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업률 지금 3.5%죠.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4.0에서 3.8%를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3.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크게 나아질 거는 없어요. 거의 실업률은 3.5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3.5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복귀 한번 해보세요. 저번 달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했습니다. 폭락. 왜 폭락했을까? 자, 실업률이 낮은 거는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이게 변수죠. 이게 드문 현상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실업률이 낮으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 우리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미국에서 실업률이 탄탄해요.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낮아져요. 그럼 뭡니까? 견딜만 하구나.
0.75를 계속 올려도 시장은 버티네, 견딜만 하네.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지라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폭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올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거 뭡니까? 첫 번째, 실업률 있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농지표가 있습니다. 자, 3순위가 뭐였나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대세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1, 2순위는 아니더라도 3순위에는 일단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구인구직 보고서가. 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인이직 보고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물론 이제 실업률이나 비농지표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의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노동시장을 볼 수 있는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소위 얘기해서 직방입니다. 왜 직방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 구인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1대 8이라는 말씀, 1대 1.8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게 뭡니까? 구직을 원하는 개인, 그리고 1.8은 구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업이죠, 기업. 기업입니다. 자,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1.8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 내가 가기로 했는데 월급을 200만 원 준답니다. 그러면 B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어떻게 오퍼를 넣겠나요? 우리 회사에서 220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왜냐?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1대 1.8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는 또 어떻게 보겠나요? 나라는 사람을 뺏길 수 없으니, 오케이. 그러면 자, 220만 원 받고 식대까지 주겠다라고 나오겠죠. 예를 들면.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임금의 상승.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래서 구인구직 보고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노동 지표는 맞는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의 직방인,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지표라는 것은 거의 불변합니다만 이 순위라는 것은 불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실업률, 그리고 비농지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노동지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런 지표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자, 그 밑에 뭐 구인구직 보고서나 리치몬드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3순위 정도에는 지금 뭐예요? 구인이직 보고서가 3순위에는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릴게요. 자, 1대 1.68이었습니다. 1대 1.68, 1대 1.86.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지표냐? 자, 1대 1.86, 1대 1.68, 1대 1.86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구인구직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자, 8월에는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1.68이었어요. 낮아졌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스프레드 격차가 낮아져야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A라는 회사를 갈 것인가, B라는 회사를 갈 것인가.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몸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임금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이고 나를 원하는 회사가 0.8이나 0.9, 1 밑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월급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임금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1대 1.9까지 갔었는데 지금 8월 달에 9월에 발표한 8월분이 1.68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9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스프레드가 지금 낮아졌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발표된 어저께 발표된 구인구직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스프레드 격차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돼요? 나를 원하는 회사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구인이직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구인구직 보고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념하게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나스닥 시장 차트 잠깐만 본 다음에 시장의 반등과 FOMC 리뷰에 관해서 제가 한번 프리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의 흐름을 체크한 뒤에 또 FOMC 프리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전쯤에 뉴욕타임스에서 속보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러시아군이 또 핵무기를 사용할 이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또 속보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FOMC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런 러시아의 핵 무기설까지 돌면서 지금 시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차트 보고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봐주시죠. 네, 그 러시아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속보로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전반에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냐. 네. 모른다고 일단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 이미 10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답니다. 러시아에서. 네. 이건 오피셜이고요. 근데 거의 한 6일 만에 러시아가 초토화되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 러시아가 핵을 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6일 만에 상황이 다 정리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핵전쟁은 그 아마 같은 안 일이 일어날 절대 거고. 일어나서는 아, 안 예. 되겠습니다. 예.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봐주시죠. 예,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밑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양상으로 오늘 이평선의 모양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평선의 모양으로는 일단은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분봉상으로도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는 건 일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밑으로 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뉴욕장 시작한 다음에 밑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왜 밑으로 가느냐? 아마 FOMC로 인한 경기 침체나 0.75%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내려갈 거라고 일단은 예상은 했습니다. FOMC 전에는. 자, 그러면 자료를 잠깐 좀 보죠.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FOMC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짧게 조금 프리뷰를 해드리면, 시장이 내릴 것인가요? 오를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지금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이평선의 모양이 하방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있어요. 어차피 CNBC 지금 메인인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75%죠? 예, 4분의 3이니까 0.75% 일단은 올릴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 그 페이스입니다. 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발언이 시그널이 지금 나올 것인가에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일단은 제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0.75% 정도 올릴 거라고 일단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들죠. 뭐 99% 정도는 0.75% 일단은 올릴 거고. 자, 두 번째.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3시가 아닙니다. 3시가 아니고 3시도 어차피 성명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3시도 중요하기는 하나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각은 제가 3시 반이라고 일단은 봐요. 3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75%를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3시 반에는 뭐가 있죠? 인터뷰가 있어요. 기자회견이 있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할 것이다. 자, 시나리오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예측 시나리오는 0.75% 발표가 나면서 시장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1,000틱이 3분봉 기준으로 1,000틱이 가느냐가 일단은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조금 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3분 안에 1,000틱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 제가 일단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3시 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월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 이걸 거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대로 갈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제가 1년여 계속 매도 대세 하락장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매수의 변곡점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지금 파월이 한두 마디 정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금융은 꿈을 먹고 살거든요. 지금은 그 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전고점을 탈환하면서 16,000포인트를 탈환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잡히면서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대는 하시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에 V자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시점이 있다. 시점이 된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치권이 일단은 파월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권이 굉장히 파월을 압박을 하면서 어차피 파월은 지금 조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의 어떤 시그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반길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번 달에 0.75를 올리고 다음 달에 0.5를 올리면 저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진정으로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니다. 왜냐? 페드에서 어차피 올해까지 일단은 4.4에서 4.5를 맞춘다라고 얘기했고 내년에 0.25 해서 4.75% 정도를 일단 상단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오늘 0.75 올리고 다음 달에 0.5를 올리는 거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계획되어 있는 거를 그냥 스텝을 밟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이게 습관화가 된 겁니다. 0.75% 올린다라는 게 지금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걸로 일단은 받아들여요.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0.5%를 올리면 시장이 반등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멘트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0.75를 올릴 것이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지표들을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12월은 그러면 0.5를 올리는 건가요? 0.75를 올리는 건가요? 혹은 여기 CNBC 메인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페이스를 조절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파월은 이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어차피 이번에 CPI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비농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PCE 발표도 11월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고 12월을 일단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발언이긴 한데 이런 반응만으로도 그러면 다음 달에 0.5%를 올린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해서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내리느냐 오르느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조금 분석이 된다 해서 특히나 현물하시는 분들 조금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예측대로 일단은 지금 애매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단호한 표현일 겁니다.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단호한 표현을 쓰기는 할 건데 그 안에서 한두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줘서 제가 노란톡방에 이것도 조금 시간 관계상 지금 좀 그렇고요. 올려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이 있을지 이것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이번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12월 FOMC 금리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새벽 3시 30분에 있을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시장 반등의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전해드리면 지금 원유 재고는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한 311만 5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가솔린 재고는 이전치 그리고 예측치를 상회한 125만 7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고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고 발표 이후 지금 현재 오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트 보고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만 보시면 자, 분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줄었으니까 일단은 올라갑니다. 줄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간 보면 뭐 조금 올랐어요. 예, 살짝 올랐고요. 일봉으로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매수 사인을 들었는데 자, 그 관망 같은 매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있죠? 89.20달러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넘으면 일단은 매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유 재고가 좀 줄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고가와 저가를 일단 체크를 하면 50틱이 안 됩니다. 예. 매매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유 재고가 100틱, 200틱, 300틱 가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50틱을 안 가요. 46틱 정도 일단은 갔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선점하신다. 포지션을 들어가신다.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목 뚫으면 그때 매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89.20달러였나요? 네, 89.20달러 뚫으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오일 전략 봐주신 것과 또 동일하게 차트는 봐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도 눈치 보기 장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어차피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따라가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6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61선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1선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매수 룸이 일단은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61선을 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일단은 택하셔야 된다고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61선은 6월에서 8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승 랠리를 탔을 때 딱 한 번 넘었습니다. 딱 한 번. 굉장히 강력하게 넘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지금 여기 6월에서 8월이죠. 6월에서 8월 달에 보였던 이 상승 랠리가 한 번은 조금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하지만 또 제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다를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강조를 드렸죠. 단기적인 랠리는 조금 같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장기적인 것은 오늘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 스프레드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일 또 아침에 당장 환율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을 보시고 내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랠리를 하면 똑같은 랠리가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제한적 흐름이 나왔었던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믿음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길게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균선생 마스터님 내일은 저희 본방송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 준비하실까요? 목요일은 제가 항상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거든요. 네. 오전에는 이제 항생장 위주로 하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시장 위주로 하는데 항생장도 제가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실 수 있고 야간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위주로 일단은 하는데 우리 9시에 제가 9시에 시작을 하니까 9시에 제 공개 방송 보시고 신세계 리턴즈를 바로 트시면은 우리 또 마스터님들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주된 내용은 아마 FOMC 리뷰가 될 겁니다. 리뷰가 돼서 항상 제가 잭슨홀 리뷰라든가 FOMC 리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세요. 몇백 명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니까 양질의 정보 얻어 가실 수가 있고 지금 자료 잠깐 조금 볼 수 있나요? 자료를 잠깐 좀 보시면 FOMC 리뷰도 있고 이것 지금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의 요소, 그러니까 모기지 연체율 그리고 미국의 파산율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과 시장의 라인을 제가 조금 적어드린 게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못 해드렸으니까 내일 일단 오전에 그 리뷰가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리뷰를 통해서 올해, 그러니까 1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회견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플러스 시장이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고 시장의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 모기지 연체율이나 파산율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그런 알찬 시간을 일단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밤 9시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방송에 앞서서 또 앞선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노란톡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또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